청나라는 18세기 강희, 옹정, 건림 황제의 황금비가 지나고 관료들의 무사한 일주의, 사치 풍조와 부패, 청나라 지배에 대한 한족의 집단 반발로 점차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편의 위험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청나라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혹은 현실 도피 방법으로 아편을 소비하면서 아편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19세기 초 연간 약 4천여 상자에서 30년이 지난 1830년에는 연간 약 4만여 상자로 10배가량 아편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고위 관료나 군인 등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피웠고 그만한 가치의 은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청나라 조정, 놀랍게도 최초의 해결 방법은 아편 합법화였습니다. 아편을 합법화시켜서 관세를 징수하고 대금 결제 수단인 은의 사용을 금지시켜 은의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일반 백성의 아편 흡연은 간섭하지 않지만 대신 병사나 지식인, 관료들의 아편 흡연은 단속해야 한다고 하는 이금론이 대세였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아편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엄금론도 있었습니다. 결국 도광제는 엄금론에 힘을 실어서 아편 단속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편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1837년 임칙선은 호광총독으로 농업, 상업을 개혁하고 아편을 강력히 단속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등 총독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 있는 관리였습니다. 임칙선은 엄금론을 내세워서 아편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책과 그 세부 사항까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임칙서가 제시한 정책에 설득된 도광제는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임칙서는 강력한 아편 단속으로 금지령을 위반한 1600명을 체포, 아편 2만 8천 건을 몰수하였으며 관련된 관리들도 엄벌에 처했습니다. 1781년부터 1810년까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은은 무려 4,200만 양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이런 압도적인 무역 흑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한 공장형 수공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광동을 통해 들어오는 영국의 모직물들은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는데 아열대 지방인 광동 지역에서는 땀 흡수나 통풍 기능이 떨어지는 모직물이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모직물이든 면직물이든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되는 대륙의 공장제 수공업 제품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19세기 초반 중국의 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중국 무역의 90%를 차지, 청나라에 지불하는 은이 무려 2만 8천 톤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방법이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영국은 더 많은 아편을 팔기 위해서 광동성 이외의 새로운 무역 항구가 필요했고 무역 확대를 위해 청나라와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인 외교 채널로는 청나라를 개방할 수 없다고 판단,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무역 시위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아편 밀수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편 밀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아편 밀수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군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1840년 6월 15일 영국 함대는 양자강 하구를 봉쇄하고 천진 인근 해역까지 함대를 파견, 청나라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실패하자 이듬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영국 함대에
1841년 5월 광동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청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영국에 600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광동에서 양국 군대를 동시에 철수시키기로 하는 광동협정을 맺었습니다. 광동협정에 반발하는 집단 행동이 늘어나자 영국은 상해를 점령하고 난징으로 진격했습니다. 청나라는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1842년 8월 역사적인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난징 조약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중화 사상은 여지없이 깨졌으며, 광동에만 제한시켰던 외국 상인들의 활동을 다른 항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징 조약에 따라 청나라에서는 인구 이동이 늘면서 유랑민도 증가했습니다. 무역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자연스레 무역에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기존 농민들과 대립하는 일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특히 양자강 하류에서 빈번히 나타났고, 청나라의 양자강 이남에 대한 통치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였습니다. 청나라의 무능과 유랑민 문제는 결국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됩니다.